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이제 제 얼굴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뭐 카메라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맥으로 왔지만 사실 그 설치하는 절차만 다르고 그 이후의 상황들은 이제 명령은 다 똑같습니다.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엠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콘다를 설치하는 절차 이후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윈도우즈냐 맥이냐 리눅스냐에 따라서의 차이는 이제 크게 없는 이제 상황이고요. 파이썬 3.9 버전이고 그래서 이제 임포트 사이클 런을 했을 때 문제 없이 잘 이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는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이 기본 환경은 엑싯해서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뭐 여기 나오는 부분은 제가 맥이라서 조금 다른 건데 뭐 사실 뭐 크게 이제 상관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여기서 윈도우즈 쪽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하자면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소개를 드리면 꺽쇠 세 개로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이썬의 이제 환경인 거고요. 파이썬의 명령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파워쉘의 약자 PS 그리고 C 드라이브 유저스 성조 이런 식으로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윈도우즈의 이제 파워쉘 이제 영역으로 이제 다시 온 거죠. 그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코드 작성하는 환경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런 걸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코드 작성 환경을 좀 다른 걸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문서에서 가장 아래쪽으로 그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선택적이라고 해놓고 주피터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의 그 설치는 그 역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보시면 요거를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이제 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설치할 때 그냥 한꺼번에 그 추가하지 그랬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저도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와 그 코드 작성 환경이 조금 이제 구분된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금방 끝났는데 아마 다운로드 절차가 이제 진행되실 겁니다. 그게 완료가 되신 상황에서는 이제 이 완료가 되신 상황에서 마지막 걸 하셔야 돼요. 이거 진행 중에 다른 창 열어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그 뭐 아직 진행 중이시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절차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붙여넣고 요거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뭐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installed kernel spec pyml이라고 하는 요런 그 내용이 별도의 이제 절차 없이 한 수초 내에 잘 발생할 것을 이제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 두 절차가 잘 되시면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환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게 주르륵 나오고요. 갑자기 기본 웹브라우저가 열리면서 다음과 같은 환경이 시작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그 환경 설정 절차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훅 지나가 버렸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다가 주피터 랩이라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실행돼서 방금 전에 보신 것 같은 웹브라우저 이제 화면이 잘 나온다 하면 이제 잘 되신 겁니다.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건 없고 이제 기계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잘 안 되시 여기까지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지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미니콘다 말고 아나콘다로 하실 때는 주피터 랩으로 하셨나요? 아, 네. 그 아나콘다에서도 이제 가능한데 아나콘다에서는 이제 그한 가지 이제 좀 차이점 말씀드리면 아나콘다에서는 아직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쓰고 있어요. 뭐 그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 그 주피터라고 하는 요 이제 웹사이트로 이제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바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신데 요 주피터 랩은 이 보시면 넥스트 제네레이션 그죠? 차세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 아나콘다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된 건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이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클래식 그죠? 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 요 주피터 노트북이 2011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2011년에 이제 처음 혜성처럼 등장해서 활용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아나콘다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된 건 요 주피터 노트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거는 한 3, 4년 전 혹은 이제 그 이상 정도부터 이제 도입이 이제 되어 왔는데 그냥 그 내용은 주피터 노트북인데 그거를 이제 관리하기가 조금 더 이게 수월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현대적인 이제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주피터 랩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권장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 원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코드 같은 거 이런 도구를 선호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이제 사용하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실제 작업은 이제 이걸로 이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윈도우즈와 리눅스와 이제 맥 모두 지원하니까 맥에서도 이제 잘 되고 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코파일럿이 그 지원되다 보니까 코드 뭐 작성이나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편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피터 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그 요런 이제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주피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적이다. 혹시 이제 원하시는 이제 그런 도구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수행하시면 된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선호가 없어. 내가 이제 그 이걸 처음이라서 선호가 없으신 경우에는 일단 주피터는 아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안내 드립니다. 한 번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럼요. 방금 마지막 명령을 치면 제가 VS 코드에서는 파이썬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콘다로. 아닙니다. 그 주피터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제가 점심 먹고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뭐, 뭐 저도 이제 그걸 쓰니까 이제 커널을 이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밑에 그 네, 띄워가지고. 네 일단 그 커널이라는 개념을 이제 아시고 나서 한번 이제 활용해 보시고 나면 이제 비슷한 이제 느낌입니다. 시작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훨씬 간결하죠. 뭐 명령어를 이제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그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하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냥 가능한 간단한 걸로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 도구와 관련돼서는 우리 점심 먹고 약간 여유로운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좀 시작을 해보면 일단 여기가 최상위 이제 폴더인데 주피터의 루트입니다. 주피터의 이제 최상위 폴더고 이 루트가 이제 어디인가를 이제 보시면 이제 주피터가 이제 시작된 부분이 어, 주피터 랩이라는 명령을 시작된 위치가 다운로드 폴더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피터의 최상위 폴더가 다운로드 폴더가 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주피터의 루트인데 현재로서는 다운로드 폴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운로드 폴더의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트를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피터를 이제 실행하시는 위치를 바꾸시면 되겠죠. 그 명령을 이제 실행하는 위치를 바꾸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위치에서 우리 실습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폴더 아이콘을 이제 클릭을 이제 해보시고 언타이틀드 폴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실습 폴더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뭐 이제 한영키 변형이 귀찮으면 뭐 파이ML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ML 폴더로 이제 가면
이 폴더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폴더는 다운로드 폴더 아래에 있겠죠. 실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셔서 다운로드 이제 가시면 그죠? 여기 이제 PyML 폴더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코드가 어디 있는지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PyML에서 이제 그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이제 그 커널즈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환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제 기본 커널입니다. 요 기본 커널은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기본 커널은 이제 그 주피터를 실행하는 이제 파이썬인데 요 기본 커널하고 구분되는 것들이 기면 커널들입니다. 요새는 그 심심한 사과가 그 잘 통하지 않는 그 한자가 잘 통하지 않는 이제 시대니까 영어가 더 나으실 수도 있겠죠. 네임드 그죠? 기면 커널이고 이 기본 커널하고 기면 커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기면 커널을 이제 선호하시기를 이제 권장드립니다. 근데 야 나는 이거 없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딥러닝에서 쓰는 커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없으실 거고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뭐 되게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만 있으시면 나머지가 이제 뭐가 있든지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PyML이라고 하는 커널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맥 쪽으로 좀 바꿔서 할게요. 맥 쪽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PyML로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저는 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는 미리 준비된 뭐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런 건 없으셔도 지금 상관없고요. 그래서 PyML 커널을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untitled ipynb 이렇게 이제 되고요.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시면 rename 해서 오늘 첫날이니까 day 1이라고 이제 할까요? day 1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파이썬 코드를 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셀 실행은 Shift Enter 조합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ML 커널이 없는데 PyML 커널이 이제 없으신 이유는 뭔가?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주피터 랩을 설치를 하시고 나서 요 이제 현재 커널을 파이썬 환경을 주피터 커널로 등록하는 요 두 번째 절차 요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안 하셔서 그 아마도 안 되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새 창을 열어서 그 없으시면 요 그 아나콘다 프롬프트 이거를 이제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좀 번잡스러우니까요. 이거는 그냥 내두고 요 미니콘다 가셔가지고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를 다시 하나 이제 여셔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저 붙여넣기 마지막 걸 이제 붙여넣고 여기서 이제 붙여넣고 실행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 환경을 활성화 안 해도 그 명령이 이제 유효하도록 제가 이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환경 활성화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마도 그 요 이 웹에서 그 현재 페이지 새로 고침이 한번 이제 있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새로 고침 이제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PyML이라고 하는 이제 커널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기본 커널하고 PyML 커널하고 이제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알겠는데 그냥 뭐 진행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요걸 선택하셔도 지금은 상관없는데요. 나중에는 이 기본 커널하고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으니까 가급적 이제 기면 커널을 선호하시는 것을 권장한다. 그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옆에 보시면 이제 탐색기 창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접어두실 수 있어요. 혹시 이제 화면 넓게 쓰고 싶다 하면 이제 접어두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는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저 이제 종종 이제 접어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파이썬 버전 정도 이제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하고 sys 버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잘 확인하신 것처럼 파이썬 이제 3.9 버전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줄 이상 입력하시는 거는 이제 엔터키를 입력하시면 언제까지나 확장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Shift 엔터키라는 이제 조합이 따로 필요한 겁니다. 요 이제 작성의 단위를 자명한 이유로 이제 셀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행하시는 이제 방법과 관련해서는 런 메뉴에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run selected cell 이렇게 이제 나오죠. 맥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이콘으로 나오는데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Shift 엔터키 조합으로 이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웬만한 것들은 여기 이제 단축키들이 옆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 표시가 없는 건 단축키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메뉴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의 소프트웨어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30페이지 참조하면서 한번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행한 절차는 이제 교재 어디에 대응하냐면 30페이지 상단에 파이썬을 이미 설치했다면 핀 명령을 사용해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 교재가 이제 2019년인가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뭐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pip이라고 하는 명령은 이제 파이썬의 표준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인데, 콘다를 쓰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소소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큰 차이는 이제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에서는 버전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능한 최신 버전들이 이제 설치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은 좋은데 호환성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버전을 지정한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 1.4절 필수 라이브러리와 도구들, 요거는 리뷰에 대응합니다. 언제 봤다고 이거를 다시 보기를 리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런 이제 느낌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요 데이터 과학의 계단 이렇게 이제 상의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걸 읽기 전용으로 해놨고,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죠. 목표는 이제 기계학습인데, 여기로 이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선수적인 이제 단계들을 이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뭐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이제 납득하신다 라고 한 이제 그런 점은 어느 정도 가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를 파이썬 기반으로 이제 해오셨다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어떤 이제 특정한 도구를 가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넘파이라든지 펜다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새는 파이썬 기반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제 거의 그냥 숟가락 젓가락급입니다. 그냥 숟가락하고 젓가락 이제 밥 먹으면 있어야 되잖아요. 거의 이제 숟가락 젓가락급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 이제 30페이지에 1.4절의 필수 라이브러리와 도구들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이제 아신 건 있죠. 30페이지 1.4.1절에 주피터 노트북이 뭔지는 아셨죠. 그죠? 뭐 그렇다 이런 거고 끝. 그래서 이 1.4절의 내용을 이번 시간에 진행할 건데 이번 시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뭐 리뷰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이번 시간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 1.4.2절의 넘파이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냐?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필수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고 첫 번째로 첫 번째 주자 넘파이 그죠? 나온 것 같습니다. 임포트가 잘 되면 설치가 된 거겠죠? 당연한 얘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이제 리뷰의 형식으로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 맥에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그 녹화하니까 다음 시간에다 여기 요 아래다가 제 얼굴 나오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고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왜 했는가를 이제 위해서 간단한 이제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미 잘 아신다라고 이제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별다른 이제 소개 없이 그냥 후 이제 제시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요 레인지 이제 10을 하게 되면 0보다 크고 10보다 이제 작은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수 값들이 이제 생성이 되죠. 정수들. 근데 그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디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는 이제 리스트를 이제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현재 x라는 변수에 그 객체의 실제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트인 함수 타입을 썼고 리스트라는 걸 알 수 있고 프린트를 해보면 다음 것 같고 요 LEN은 이제 랭스의 약자죠. 이제 길이가 이제 10이다. 자명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포트는 넘파이를 해놓고 지금 넘파이를 이제 전혀 사용 안 했죠. 요건 이제 그 설치 확인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넘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제 수단이어야 되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곱하기는 더하기로 풀어서 쓸 수 있으니까 요렇다는 거죠. 근데 보통 데이터 과학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동작이냐라고 하면 보통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어떤 걸 이제 원하냐면 이제 원소별로 곱하기가 이루어지는 걸 보통은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목표는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자료 구조에서는 이 정수와 곱하기와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더하기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더하기 기호를 썼지만 이거는 이어붙이기를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더하기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수와 곱하기가 규정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 이거 하면 되잖아. 하면 되긴 하는데 이런 거를 작성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넘파이의 배열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레인지 10을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럼 뭐하러 이거를 굳이 얘로 만들었느냐 하면 뭐 이유는 간단하죠. 그냥 곱하기가 잘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빼기를 해보면 이게 원소별로 그 연산이 수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우리가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보다는 이제 넘파이의 ND 어레이라는 자료 구조가 좀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용어를 좀 도입을 해야 돼서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요 그 슬라이드는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녹음한 해설들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실습과 이제 육성으로도 해설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넘파이는 수치 연산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뉴메리컬 파이썬을 줄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 데이터 과학 업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기계학습의 근간이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음향 테스트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도입해야 되는 이제 용어로서 이제 텐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주로 숫자를 다룹니다. 데이터는 숫자의 집합입니다.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는 수학적 용어로 텐서라고 합니다. 단일한 값은 스칼라라고 구별해서 부르겠습니다. 텐서는 여러 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1차원은 벡터라고 합니다. 2차원은 행렬입니다. 3차원 이상은 3차원 텐서, 4차원 텐서라고 하겠습니다. 넘파이는 다차원의 텐서를 다루는데 효과적인 자료 구조를 제공합니다. 1년의 숫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벡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모였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숙한 이제 행렬이 있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3차원 이상의 텐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차원, 5차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요 텐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개념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텐서를 실제 이제 어떤 자료 구조로 담을 것인가.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의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의 이제 선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 구조의 선택들이 지금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이고요. 실제 이제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죠. 그럼 이제 넘파이에서는 ND 어레이라고 이제 부르고, 텐서플로우에서는 텐서라고 불러요. 파이토치에서도 텐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적 용어와 자료 구조의 용어를 일치시킨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들에 따라서는 이제 저런 텐서를 그냥 이제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동일하게 부르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수학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텐서입니다. 판다스도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나요? 펜다스는 이제 특수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그 굳이 왜 파이썬의 기본 자료 구조인 리스트가 아니고 넘파이를 이제 선택했는가, 이런 점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텐서를 표현할 때 파이썬의 표준 자료 구조로는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자료 구조는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원소는 어떤 객체든 될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편리하지만 텐서를 표현하고 조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원소가 숫자라고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연산 등을 정의하기 어렵게 됩니다. 넘파이에서는 다차원 배열을 의미하는 ND 어레이 자료 구조로 텐서를 표현합니다. 넘파이는 파이썬 표준 패키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나콘다 배포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포트 구문으로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가져오는 패키지의 별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코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원래보다 적은 문자로 표현합니다. 넘파이는 주로 MP라는 별칭으로 표기합니다. 별명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경우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별명을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별명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썬의 리스트는 이제 그냥 아무거나 정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산술 연산을 위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요 ND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산술 연산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원소의 자료형이 이제 중요합니다. 원소 자료형. 그래서 이제 요 D 타입을 그 해보시면 원소 자료형은 산술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단일한 자료형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 int로 되어 있는데 저랑 이제 차이점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윈도우즈에서는 요게 int 32가 이제 기본이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정밀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4바이트를 이제 써서 표현하느냐, 아니면 이제 64비트 시스템이니까 8바이트를 써서 이제 표현하느냐, 뭐 이런 건데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 이제 뭐 기본값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윈도우즈에서는 왜 32로 기본이 되어 있냐면 윈도우즈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32비트랑 64비트 시스템을 동시에 지원했잖아요. 그죠? 근데 리눅스랑 맥 같은 경우에는 그 32비트 지원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기본값이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일련의 숫자들을 가지고서만 되면 이제 그 큰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교재 31페이지 3번 입력을 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그 x2라고 이제 부를까요? 이제 하고 교재랑 이제 동일한 값 1, 2, 3, 4, 5, 6 뭐 이런 거 이제 입력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수값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인텔 64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1.1을 섞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료형이 요 플로트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동소수점의 이제 범위가 정수보다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른 것들은 다 정수형으로 표기를 했어도 요거 하나가 이제 그 부동소수점이 섞여 있으면 이제 부동소수점으로 이제 알아서 잘 됩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생긴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 프린트 엑셀을 이제 한번 해보죠.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요게 딱 그 행렬식으로 표시가 이제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력한 건 요런 건데 만약에 이제 ND 어레이를 생성하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괄호가 이제 두 개죠. 그래서 이제 요 이제 1행, 2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셔서 그 행별로 지정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했더라도 그 x2에 대해서 곱하기 2를 수행하면은 그냥 곱하기가 잘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이제 빼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 자신 이제 자기 자신을 빼니까 그냥 모든 값들이 어떤 형태든지 무조건 이제 0,0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넘파이를 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랭을 했을 때 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부족하죠. 뭐냐면 랭을 하게 되면 2가 나오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2행 3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값들이 2 바이 3의 이제 형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랭을 하게 되면 그냥 2행이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지 그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랭이라고 하는 것은 빌트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부족한 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쉐입이라는 속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쉐입을 보면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제 요게 이제 2 바이 3의 이제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그런 점들을 이제 같이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넘파이에 대해서 그 대략적으로 이제 알게 됐죠. 대략적으로 알게 됐고 이제 사실 이제 아셔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3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넘파이를 아주 많이 사용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소개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인해서 리뷰의 형식이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납득하면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을 살짝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D 어레이는 다차원 배열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ND 어레이 객체는 정보 연산자 메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보는 파이썬의 빌트인 함수와 속성을 활용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트인 함수 타입으로 객체의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텐서의 정보는 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쉐입 속성으로 텐서의 형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엔딤 속성으로 차원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ND 어레이의 원소는 통일된 자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소의 자료형은 D타입 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는 텐서의 연산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소의 자료형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은 기본적으로 원소별로 수행됩니다. 연산자의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 메소드를 통해 확장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mpy의 ND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차원, n차원 배열이고 그것의 이제 목적은 텐서라는 개념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빌트인 함수와 이제 속성들을 조합해서 그 해당 다차원 배열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요. 연산자를 통해서 연산이 가능하고요. 메소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보진 않을 거고요. D타입들 이제 뭘 지원하는가, 지정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점들이고요.
텐서의 이제 형상을 이제 우리가 쉐입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 쉐입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x2는 이제 2 바이 3인데 아까 기존의 x는 이제 다음과 같잖아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쉐입을 보시면 숫자가 이제 한 개가 나와요. 요 쉐입은 조금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할 때 이 쉐입에 따라서 이 자체가 이제 정보가 좀 있기도 하고요. 연산에 이제 할 때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것만 보면 요게 이제 1차원의 텐서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넘파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끝이냐? 그건 아니죠. 아닌데 사전식으로 계속 살펴보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파이의 나머지 기능들은 등장할 때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할 때 우리 맥락에서 다뤄보지 않은 거면 그때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오케이. 1.4.3절의 사이파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그 내부의 구현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할 때 썼는데 우리가 구현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발음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리뷰라서 요번 시간으로 한정해서 여기 있는 주제를 소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1.4.4절의 매트플라릿. 요거는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쓰고요. 가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제 34페이지의 영역의 7번 입력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x를 린스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만듭니다. 넘파의 이제 린스페이스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100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x는 넘파의 엔디 어레이고요. x의 쉐입은 100개다. 그리고 x들을 이제 몇 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3개, 마지막 3개. 이 정도 이제 볼까요? 넘파이를 리뷰를 하고 넘어왔는데 야 근데 이건 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은 이제 종종 사용되는데 처음 등장했을 때니까는 이제 그때는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숫자 범위를 생성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엔디 어레이를 생성할 때 범위를 지정하거나 원소의 개수를 지정해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빌트인 함수 range를 사용해서 범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넘파이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레이와 range를 합쳐서 arrange라고 부릅니다. 파이썬 빌트인 함수 range와 사용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파이썬 빌트인 함수는 정수 간격만 설정할 수 있지만 numpy arrange는 부동소수점 간격으로 숫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속된 범위의 여러 숫자를 자동으로 생성할 때 편리합니다. 숫자 범위를 생성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간격을 지정하는 대신 개수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pLinspace 함수는 범위의 시작과 끝을 지정하고 총 개수를 설정하면 균일한 간격으로 정해진 개수만큼의 숫자를 생성합니다. 간격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할 때는 arrange, 개수가 중요할 때는 linspace를 사용합니다.
요 린스페이스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뭐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균일 간격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 이제 창을 하나 없애야 되겠네. 헷갈리니까. 요 린스페이스 이제 마이너스 10부터 10이다 라고 하면은 시작을 마이너스 10으로 하고 끝을 10으로 하고 근데 아이고 뭐 모르겠고 총 100개로 만들어줘. 간격은 균일하게. 네가 알아서. 그죠? 요 균일한 간격의 계산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린트문에서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10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7979 얼마인데 요 계산은 이제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서 됐을 거고 마지막에 이제 10으로 끝나는 요런 이제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요 x가 nd 어레이면은 shape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그 개수가 100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건 이제 왜 그런가? 우리가 100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요게 100개 맞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y는 이제 numPy에 이제 사인으로 해서 x 값을 이렇게 이제 넘겨주면 그러면 y의 쉐입도 이게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니까 100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포트에 이제 매트플라립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름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자동 완성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탭키 입력하시면 MAT로 시작되는 게 매스랑 매트플라립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매트플라립을 이제 고르시고 파이플랫이라는 하위 패키지를 골라서 얘는 이름이 기니까 PLT라고 종종 많이들 부릅니다. 이게 뭐 법칙은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PLT 이제 플랫에서 X랑 Y를 이제 전달을 해주고 PLT show 이렇게 이제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끔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게 필요했습니다. 별거 없었네요. 교재와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이제 드리면 교재에서는 요 PLT 플러스를 이제 수행을 했고 뭐 마커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지엽적인 내용들이고 그냥 그 PLT가 매트플러립의 파이플럿이라고 가정했을 때 PLT 플러스를 수행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생략된 게 뭐냐면 이제 PLT 쇼입니다. 이거를 왜 생략할 수 있었냐면 이 7번 입력의 가장 첫 번째에서 매트플러립 인라인이라는 요 설정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본 설정이라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PLT 쇼 없이도 가능합니다. 즉 혹시 PLT 쇼를 안 하셔도 그려집니다. 그런 얘기고 근데 이게 그 하면은 이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언급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고요. 리뷰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녹화도 잘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